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조선전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조선전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오늘을 이야기하고 나면 다음에는 조선 후기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네, 큰 두 개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임진왜란 그리고 이번 시간에 볼 병자호란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병자호란의 원인 그리고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과 결과 보겠습니다. 광해군 기억나요? 선조가 의주까지 피란을 가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칩니다. 중립 외교라는 것은 어느 편에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중립외교 이때 명나라의 국력이 아주 약해졌어요. 명나라도 이제 나라가 계속 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국력이 약해지게 되고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는데요. 이 후금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금이 명나라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야, 우리 말 들어라. 근데 명나라는 이미 국력은 약해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후금에게 머리를 숙여서 아,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러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우리가 군사 보내줬잖아. 너희들도 우리한테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지시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명나라를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후금과 사이가 나빠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명을 돕는 척 하다가 후금에 항복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명나라는 도와주는 척하고 그리고 후금에 항복해라. 후금하고 우리가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중립외교죠. 조선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명나라한테도 군사를 보내줬고 후금에도 그렇게 후금과 막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았으니까 조선이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똑똑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됩니다. 광해군은 전쟁은 안 돼. 우리가 그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었잖아. 더 이상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중립외교를 펼쳤는데요. 이 광해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명나라와의 의리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인조는 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조를 따르는 사람들과 인조는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후금이죠. 그 금나라를 배척한다. 금나라하고 등을 돌린다. 이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정묘호란이 일어나고요. 후금이 이제 청나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의 기세가 너무너무 대단했죠. 나라가 이제 막 세워지고 나서 이 나라의 힘이 아주 센데 조선은 아직도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난 너희들이랑 말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그게 병자호란이에요. 정묘호란은 사실 이제 2번 쳐들어오는 거죠. 정묘호란 때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야 라고 그때도 뭐 대단히 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과 후금은 형제의 나라야 하고 물러갔어요. 그런데 형제의 나라라고 해놓고 계속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니까 병자호란이에요. 조선이 계속 명과 친하게 지내자 다시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조선이 인기가 많죠. 네, 명나라도 청나라도 전부 다 조선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쵸? 자, 병자호란은 어떻게 전개가 됐나 보겠습니다.
전쟁 대비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큰 전쟁을 겪고 나서 아직 제대로 그걸 회복하지도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식량도 부족했고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무너졌어요. 한양이 함락이 된 건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45일 동안 싸움을 하다가 청나라에 항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굴욕적으로 항복을 하죠. 청나라가 이렇게 빨리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청나라하고 조선하고의 그 경계선이었던 두만강이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강을 말을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조선을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인조가 피신했던 남한산성 한번 보시고요. 자, 병자호란의 결과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걸 겪었는데요. 삼전도는 조선과 청나라가 이제 친구가 아니고 뭐예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 농지가 황폐화되고 문화재도 다 불타고요. 세금 걷기도 어려워지고 신분 질서도 흔들리죠. 왜냐하면 왕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지켜놨더니 지네는 또 저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자기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지는 않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삼전도의 굴욕은 임금이 이렇게 청에 왕에게 무릎을 꿇고 이마를 3번 땅에 댔죠. 삼전도의 굴욕입니다. 병자호란의 전개, 정묘호란부터 한번 볼게요. 인조가 친명이니까 명나라하고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니까 지금 후금하고 조선 사이에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한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고 나서 뭐예요?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친구하자고 해놓고 계속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니까 다시 쳐들어오는 게 청나라를 세우고 다시 쳐들어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고 삼전도의 굴욕으로 항복을 하고 세자, 대군 이런 사람들이 다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병자호란 후 청에 대한 2가지 의견이 생겨요. 북벌론과 북학론인데요. 청나라에 끌려갔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가서 청나라에 굉장히 굴욕적으로 인질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면서 2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서양 문물을 우리도 받아들이자. 청나라가 어쩜 저렇게 빨리 발전을 할 수 있었느냐.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청나라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일단 나라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게 북학론입니다. 그런데 복림대군은 너무 분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자.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성과 무비를 정비해서 청과 전쟁을 할 준비를 하자. 이 2가지 주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북벌론과 북학론, 북쪽의 청나라를 정벌해야 돼, 싸워야 돼. 이게 북벌론이고요. 북쪽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북학론입니다. 북학론과 북벌론인데요. 북학론은 소현세자, 북벌론은 복림대군이에요. 둘 다 인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임진왜란의 결과 조선은 인구가 감소하고 문화재와 건축물이 손실됩니다.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문화가 성장하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재를 가져가고 그 기술자들을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교가 끊겼지만 나중에 통신사를 요청을 하죠.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비교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진왜란은 일본, 병자호란은 청나라. 이유는요. 명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했고, 병자호란은 왜 명나라하고만 친하고 우리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않냐 입니다. 언제? 1592년 선조 때, 그리고 1636년 인조 때. 결과 외교 관계가 일시 단절, 나중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북학론과 북벌론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농토가 파괴되고 문화재가 사라졌죠. 나라 살림이 당연히 어려워지고 신분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들이 받들어 모시던 양반들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망도 컸을 거고요. 그리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많이 모아야 하잖아요. 세금을 많이 모아야 하니까 이 신분 제도가 흔들리면서 양반을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병자호란은 청나라. 이건 다 알죠, 여러분? 자, 남한산성 언제죠? 네, 병자호란 때 인조가 도망갔던 데죠. 네, 백두산 이건 상관없고, 한산도 대첩 요거는요 임진왜란이죠. 그리고 뉴욕 상관없고요. 삼전도의 굴욕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행주산성도 저기 임진왜란이죠. 정류재란 때 행주산성 권율장군, 그 다음에 이순신, 네, 당연히 임진왜란, 인조 병자호란, 곽재우 임진왜란, 의병 한설민 소현세자 병자호란, 정도전 조선 정기 한양 설계한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네요. 자, 여러분, 그런데 임진왜란 때는 의병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 그렇게 열심히 싸워줬는데 또 전쟁을 하고 또 자기들은 도망가니까 백성들이 의병을 굳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 한번 맞춰봅니다.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오포, 하포, 당포 등 전투에서 승리했 누굽니까? 네,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죠. 자, 그 다음 광해군의 외교정책 볼게요. 명, 후금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를 펼쳤죠. 그 다음 수업 한번 정리해봅니다. 광해군은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고요.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명나라와 친하고 후금은 배척한다. 친명배금이죠. 그리고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는 게 병자호란. 소현세자는 과학기술을 받아들이자. 북학론이죠. 네, 북학론. 그리고 복림대군은 안 돼, 쳐들어가자. 요게 북벌론이죠. 북벌론. 다 기억하죠, 여러분? 전쟁의 결과 농지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나라 살림은 힘들어지고 신분 질서는 혼란해집니다. 어느 전쟁이나 전쟁의 결과가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와 진짜 똑똑하다 이야기 들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안녕. 한국어만 열심히 공부해도 돈을 벌 수 있다고요?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다니. 한이재미에서 만든 온라인 한국어 교실에 신청하세요. 한 과정이 6개월 동안인데요. 이 6개월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강료, 6개월 수강료의 50%를 현금으로 쏴드립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도 치고 할 텐데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한테는 장학금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수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수강료까지 할인을 해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여러분 링크 눌러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신청 링크에 레벨 테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친구들도 레벨 테스트 한번 받아보세요.